자, 5번 문제 우리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실린더의 초기 상태가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 있죠. 그죠? A 실린더가 초기 상태가 전진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진 상태라고 해서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밸브에 연결하는 그 A 포트, B 포트의 위치를 서로 반대로 꽂으면 이렇게 초기 상태가 전진 상태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이 단계 선도에서도 초기 상태가 전진해 있는 곳에서부터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고 그리고 나서 3초 있다가 B 실린더가 전진 후진하는 동작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형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A 실린더 편소를 쓰고 B 실린더는 이제 양소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A 실린더의 초기 상태가 전진 상태다. 전진 상태는 밸브의 A 포트, B 포트를 서로 반대로 꽂으면 이렇게 된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전기 시퀀스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K1 자기유지 필요하죠. 자, 이제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더 익숙하게 이제 이걸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K1입니다. 자기유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상태가 LS2에 있다가 K1에 의해서 Y1이 동작하면 실린더가 이제 후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동작해야 되는 부분은 LS1입니다. 자, LS1이죠. 리밋 스위치 형태로 하고 라벨을 LS1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A 접점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릴레이로 그 다음 동작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또 A 접점으로 자기유지. 자, 이게 K1. 그 다음에 얘는 K2를 살리고 K2로 자기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LS2에 있다가 후진하면 LS1 감지해서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카피해서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자, 보면 이제 K1은 후진, K2는 전진입니다. A 전진, 그죠? A 전진이니까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는 LS2가 되겠죠. LS2. 그리고 앞에 릴레이 K2 살았을 때 그 다음 릴레이 K3가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K3로 자기유지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K3에서는 시간 지연이 있죠. 자, 3초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타이머를 K3에서 타이머를 하나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타이머를 같이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3초짜리 타이머. 시간은 3초고 라벨은 T1이다. 그러면 이제 T1이 시간이 완료가 되면 여기서는 T1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T1 신호를 가지고 그 다음 릴레이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릴레이 번호 물고 들어가야 되죠. 3.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K4가 됩니다. 그리고 K4로 자기유지가 되겠죠. 자, K4의 동작은 뭐죠? B 실린더 전진입니다. 그래서 전진하게 되면 LS4가 감지가 되겠죠. LS4. 앞에 릴레이 K4. 그 다음 순서 K5가 되고
K5로 자기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K5의 동작은 이제 후진입니다. B실린더 후진. 후진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LS3으로 동작을 확인하게 되고, 앞에 릴레이 K5고 마지막 신호 K6에 의해서 끊어지게 되죠. 마지막은 자기유지가 필요 없습니다. 자, K6에 의해서 제일 앞에 있던 K1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릴레이 쪽 한번 가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Y1, Y2, Y3, Y1, Y2, Y3 세 개의 솔레노이드를 놔두고 제일 먼저 동작할 거 K1이 먼저 동작해야 되죠. 그 다음 K2 동작, K1 동작하고 그 다음 K2 동작. 자, 편솔이니까 Y1 편솔이니까 K1에 살고 K2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진하고 후진하겠죠. 그 다음 Y2와 Y3는 언제 가냐면 타이머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K4에 이제 전진하는 거죠. K4에. 자, 그래서 Y2는 K4에 전진하고 중간에 B접점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B접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퀀스 K5에 죽으면 되고, 마지막 Y3는 K5에 살고 뭐 K6 B접점 안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어차피 리셋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초기 상태죠. 지금 A 실린더가 전진해 있는 초기 상태가 되는 거고요. PB1을 누르게 되면 전진 후진 3초 있다가 B 실린더 전진 후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후진 전진 3초 있다가 전진 후진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동작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응용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B2를 온, 오프 하면 기본 동작을 3회 연속 동작한 후에 정지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연속 동작에 대한 자기유지 회로가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회라고 했으니까 카운터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를 썼으니까 PB3를 이용해서 리셋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리셋하고 나서 PB2를 누르면 연속 동작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네. 한번 누를 때마다 이제 3번씩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 동작 할 동안에는 램프 1이 점등이 되고 완료 후에는 소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실린더 A의 방향제어 밸브, 지금 현재 우리 편수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양 솔레노이드로 교체한 후에 똑같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회로를 변경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기존에 만들어 놓은 회로에서 제일 첫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거를 카피해서 뒤에다 하나 더 붙여 볼게요. 자, 그래서 연속 스위치가 PB2가 되는 겁니다. 그죠? PB2로 해서 릴레이 번호는 그 다음 K7으로 하고 K7 자기유지, 그 다음에 이제 K7을 살렸으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중간에 K7 하나 더 삽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K7에 해당하는 신호가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도록 K7 하면은 우리가 연속 신호 살았을 때 연속 신호에 의해서 이제 동작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 연속 동작은 뭐에 의해서 정지가 되는 거냐면 카운터에 의해서 정지가 되죠. 그래서 카운터를 우리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1에 의해서 정지가 되는데, 그럼 이제 카운터는 언제 살려주느냐? 카운터가 사는 시점은 이 K6가 살았을 때. 그래서 이제 K6의 접점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K6의 접점을 안 쓰고도 바로 동시에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카운터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는 우리 K6의 접점을 썼죠, 그죠? K6의 A 접점 썼는데 이렇게 안 하고도 얘를 여기서 같이 그냥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K6가 살 때 카운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은 어차피 푸시 버튼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놓고 BB3로 리셋 시킬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카운터 횟수는 3회로 하고 라벨은 C1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K6, 그러니까 마지막 동작이 사는 그 순간에 카운터도 하나 올라가게 되고 카운터가 3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동작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초기 상태에 나와 있고요. PB2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3번 동작한 후에 이제 카운터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PB3를 눌러야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우리 A 실린더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편소를 양솔로 바꾸는 겁니다. 양솔로 바꿔서 동작을 시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솔 밸브를 자, 양솔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회로 자체는 크로스된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넘버가 여기가 Y1이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Y4라고 하겠습니다. Y4. 네. 그럼 이제 기존의 Y1부터 나머지 동작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이제 Y4가 하나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솔리노이드 쪽에 와서 저 Y1과 함께 우리가 이제 Y4에 대한 동작이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를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얘를 Y4라고 하겠습니다. Y4. 자, Y4는 언제 동작합니까? 그 A 실린더가 후진했다가, 그죠? K1에 의해서 후진했다가 K2에 의해서 다시 전진하죠. 그러면 전진할 때 결국은 밸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K2로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이 두 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얘가 동작할 때는 이제 Y1만 동작하는 거고 Y4 후진할 때, 그러니까 그 밸브가 복귀될 때는 이제 K2가 앞에서는 죽고 여기서 살게 되는 신호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솔레노이드 하나 추가해서 요거 한 줄 더 이제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작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2를 누르게 되면 전진 후진, 그리고 3초 후에 전진 후진. 네. 2번 동작했고 마지막 3초 후 전진 후진 하면은 동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편솔에서 양솔로 바꾸어도 우리가 만드는 이 스테퍼 회로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출력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솔이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만 추가가 되면 되는 겁니다.